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영역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12인기 0302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하는 인간의 삶과 직업의 양상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방안을 도출한다. 12인기 0304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인공지능 윤리 관점에서 분석한다. 성취기준 해설 보겠습니다. 0303 인공지능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 또는 거부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존재로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공존 방식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12인기 0304 인간의 편향성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인공지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는 이제 편향성에 대한 용어를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 요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서는 다시 또 편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니고 포함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위에 직접적으로 성취 기준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요. 현재까지 정의되어진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개발자, 사용자, 운영관리자 관점을 살펴보고 이것도 뭐냐 전에 있던 내용과 똑같죠.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인공지능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과 새롭게 고려해야 할 윤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인공지능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공지능 윤리의식과 가치 판단 능력을 함양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을 구성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조사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 사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주제로 하는 토론 활동 과정에서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과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네, 마지막 인공지능 프로젝트 영역 보겠습니다. 12인기 0401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인공지능 프로젝트 활동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한다. 인공지능 문제 해결 과정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구안한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인 문제 해결 자세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을 개선한다. 하겠습니다. 성취기준 해설 0401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자, 여기서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총 17개의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17개의 주요 목표를 통해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면접시험 때 사실 봤던 기억이 나는 건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써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프로젝트 활동에 적합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문제 정의, 문제 해결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기계학습 유형과 알고리즘 선정, 기계학습을 통한 모델 생성, 성능 평가 및 수정 등의 인공지능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구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 선정 과정에서 인류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굉장히 이제 거창하죠. 인류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직접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존중한다. 직접 구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어도 이제 훌륭하다는 거죠. 다양한 생각이 발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막 직접 구현하는데 너무 중점을 두면은 안 된다. 요거는 문제 상황으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현에 중점을 두면은 이제 그거는 틀린 설명이 되니까요. 그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주제의 적절성, 문제 해결 방식의 창의성, 다른 사람과의 협업 능력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골고루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루브릭을 제작하도록 한다. 네. 자, 이렇게 성취 기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짧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보 과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다 빼고 인공지능 기초 부분만 다른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방향 보면은 라 부분이에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교수학습은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 내의 내용 영역, 다른 교과 및 비교과 활동과의 융합을 통해 학생의 인공지능 소양이 다양한 분야에 전이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다하고 마가 좀 다른 부분이네요. 학습자의 디지털 인공지능 소양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평가하고 학생들 수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현재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프로그래밍을 통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인공지능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관련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과 연계된 진로 및 직업을 안내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한다. 네. 평가입니다. 평가의 방향.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현에 프로그래밍 활동이 포함되나 프로그래밍을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의 구현과 활용, 인공지능 활용 이거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딩하는 거에 중점을 두면 안 되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문제로 나올까도 싶은데 지금까지 문제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안 나오리란 법도 없어요. 정량적이라는 말, 정성적이라는 말. 또 못 들어본 분들은 또 이게 무슨 말이 어색할 수도 있죠. 생소할 수 있으니까 정량적이 뭐고 정성적인 게 뭐냐?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델 학습과 적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 결과가 학생 활동에 즉시 피드백돼요. 평가 결과 학생 활동에 즉시 피드백이 되면 좋겠다. 결과물의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한다. 사실 저도 이게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해서 학생이 이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평가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고 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좀 그 학교의 분위기 이런 거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평가하고 한참 후에 이제 결과를 알려줘가지고 피드백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다 한참 지나서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학습과 평가가 연계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초 같이 읽어봤는데 정보 과목에 비해서는 뭐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이렇게 빼고 보다 보니까 훨씬 내용이 적어서
좀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대부분 많지만 또 새로운 내용도 있고요. 좀 배치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래도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어렵거나 분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